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어떤 코인들을 주목하냐 하면은 최근 2달 동안에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2달 동안에 오른 알트코인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톤코인이 60%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WIF가 30% 정도 이제 올랐고, 바이낸스 코인도 이제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1% 정도 올랐습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이제 거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코인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별로 많이 안 들어온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 타이밍이 한마디로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그거 이제 이미 상장했을 때 가격이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도 사실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별로 그걸 사고 싶은 인센티브를 느끼지 못했겠죠. 그러나 계속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홍콩 ETF가 미국 ETF보다 유의미하다고 보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원래 그 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 중국은 사실 거의 이제 불법이 거의 합법으로 변한 거가 이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중국이 이제 투자처가 그 별로 없다라는 거를 감안하면은 이제 많이 넘어올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중국에 아닌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 중국 금융시장이 한국보다 좀 덜 발달되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사실 ETF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중산층 정도죠. 왜냐면 이제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미친 나라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미쳤냐 하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도 부동산에 상당히 많이 미쳐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이용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2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한 부부가 이혼을 하고 부동산을 사고 다시 합치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 이제 부동산에 미쳐 있는 나라이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 투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ETF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제 뭔가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끼웃끼웃 하는 것이 지금 확실히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에. 근데 그 ETF를 발행한 곳이 다 본토 그 증권사들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본토 증권사가 발행했다는 거는 뭔가 본토에서 팔겠다라는 의지가 크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걔네들도 아마 좀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홍보하니까 홍보할 그 이제 여력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에 붙었다 하면은 그때 아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제 입장에서 펀드를 낸다든지 아니면 뭔가 상품을 출시한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그걸 이제 오를 때 본격적으로 홍보를 때릴 것 같습니다. 네, 준비를 해놓다가. 네,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 네. 맞아요. 왜냐면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은행 가가지고 이거 사고 싶다 하니까 거기 직원들이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이런 게 있었나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장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분명히 그 얘기 나오거든요. 아씨 우리는 비트코인 살 수 없나 하면서 이제 거기 뭐 ETF 그런 게 있다면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국민성 자체가 도박성이 아무래도 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 번 몰리면 우르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일단 ETF는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사고 파느냐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중국의 이제 어느 정도 되는 부자들은 다 홍콩에 기저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라는 건 몇백억 정도를 의미하는 건데, 근데 그 정도 부자들은 진짜 그 중국에 모래알처럼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냥 뭐 어느 정도 부자인 거죠. 사실 큰 부자는 이제 아니고 요 정도만 되는 사람들 수천만 명 있을 텐데 홍콩에 거의 다 기저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홍콩에서 자유롭게 그 ETF를 자기가 원하면은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외환이 자유롭지가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 정부가 이제 공산주의 정부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 부자는 자유롭게 본인의 돈을 이제 핸들링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홍콩에 냅두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유리하죠. 이제 외국에 송금할 때는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홍콩 금융기관들이 중국 정부의 그런 이제 금융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시진핑한테 크게 밑보이면 제공을 아마 해주겠지만, 근데 뭐 사실 뭐 잔챙이 몇백억 부자들의 정보까지 다 제공해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중국 본토 부자들이 홍콩 기저를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 돈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제 사실 환치기 비즈니스도 중국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퍼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무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해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홍콩에 법인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많은 이익을 남기죠. 이제 중국 본토에는 가져온 이익을 적게 가져가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부자 성향상 이제 돈이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투자할까 고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계속 투자처를 찾을 거고, 이제 지금 사실 최근 2달 동안 특히 ETF가 나온 후에 비트코인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그쪽에 돈이 지금 별로 몰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르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쪽에 관심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들이 다 똑같죠 뭐. 일단 지금 주식은 제가 알기로는 좀 반등한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물론 그것도 비트코인 ETF의 인기를 조금 빼앗았던 근거가 하나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이제 부동산 쪽은 아직 좀 갈 길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중국 부동산이 너무 호황이면은 이제 비트코인 이쪽에 관심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부동산에 미쳐있는 민족이니까요. 네. 아직은 뭐 이렇게 뭐 대세 상승장 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중국 부자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극소수입니다. 예, 극소수인데, 근데 그 극소수 자본만 가지고도 큰 손이 된 거죠. 왜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VPN도 있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불법적인 OTC 마켓 이런 것도 다 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 조용히 돈을 이제 해외로 내보내가지고 해외 거래소에서 신나게 거래를 하고 있겠죠. 그거 제가 일부에서 좀 밝힌 것 같은데, 일단 반감기가 온 후에 처음 2-3달, 뭐 넉 달 정도 정도는 둘 다 어느 정도 지지부진하다.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좀 앞서갑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쫙 이제 먼저 가고, 그러면 이제 반감기 반년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후부터는 이제 알트코인이 미친 듯이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미친 듯이 오르고 비트코인도 같이 올랐다가 한번 둘이서 같이 조정 세게 받은 다음에 좀 빌빌거리다가 그 다음에 그 파이널 장에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순위도 훨씬 더 높죠. 네,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2차 반감기 후에 한 15배 정도 이제 오른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10대 코인들이 한 60배, 70배 올랐나? 뭐 그런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3차 반감기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이 한 3배 반 정도 오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알트코인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얼마더라? 8배, 10배? 그 정도로 오른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 반감기 직후에는 비트코인이 안 오르나부터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반감기가 오면은 채굴자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전에는 2개의 비트코인을 팔았는데 이제 1개로 줄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네, 그래서 수익성이 쪼달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이제 그거를 빨리 이제 시장에 되팔고 나가지고 이제 현금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면은 재무 상태가 약한 그 철구자들이 먼저 나가 자빠지게 되고 있고요. 나가 자빠지면은 걔네들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그럼 이제 강한 채굴자들만 남는데 얘네들은 재무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 채굴한 비트코인을 즉시 시장에 갖다 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폭등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 이것도 비슷한 그 논리예요. 이제 반도체 가격이 높으면은 모든 업체들이 이제 해피하게 반도체를 팔지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 출혈 경쟁 또는 뭐라고 했냐, 그냥 친게임이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약한 업체들이 나가 자빠지게 되고 강한 업체들만 남고, 강한 업체들이 결국은 이제 다시 가격을 이제 스스로 올려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올랐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수많은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돈이 더 많아져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이 고래들이 알트코인을 펌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막 돈을 때려 박으면서. 근데 얘네들이 이제 강해졌기 때문에 그 펌핑할 자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돈을 이제 쭉 번 다음에 이제 그걸 알트코인을 펌핑해가지고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뭐 지금도 뭐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어떤 코인들을 주목하냐 하면은 최근 2달 동안에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2달 동안에 오른 알트코인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확인해봤는데 놀랍게도 톤코인이 60%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예, 최근 2달 동안에. 예, 그리고 WIF가 30% 정도 이제 올랐고, BNB, 바이낸스 코인도 이제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1%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이제 거뒀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코인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2차, 3차 반감기 때도 조정장 때 비트코인보다 덜 떨어지고 잘 버틴 코인들이 그 후에 날아갔는가, 그걸 좀 분석을 해볼 겁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아직 안 해봤어요. 오늘 아이디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뭐 톤코인 같은 경우는 그게 텔레그램에서 이제 만든 코인이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메신저 중에 이제 하나 있고요. 한국에서도 요즘 텔레그램을 쓰는 사람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 텔레그램 안에 월렛이 있어요. 이제 코인 월렛이 있어가지고 거의 톤코인을 갖다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톤코인을 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텔레그램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 톤코인으로
비트코인으로 페이먼트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페이 쓰는 것처럼. 카카오페이 단점은 무엇인가? 카카오라는 쓰레기 같은 회사가 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별로인데 톤코인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랑 무슨 거래를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건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이 톤코인을 많이 밀고 있기도 하고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퍼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사실 카카오톡보다 훨씬 더 훌륭한 메신저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코인의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내레티브 때문에 최근 2달 동안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도 이제 불구하고 텔레그램이 60%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이제 올라가는 거를 사는 팬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걔네들을 이제 잘 봤다가 추세가 어느 정도 돌아오면 그때 사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네. 왜냐면 이제 저는 비트코인과 걔네들이 훨씬 더 많이 빠지는 게 다 어느 정도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소위 비트코인이 20% 빠졌는데 70% 빠진 코인들이 나중에 또 10배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같이 분석해 봐야겠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보다 조정장에 훨씬 더 많이 코인은 어떻게 되는가.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거 좋네,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생각 안 해봤네요. 네. 예. 그때는 이제 될수록 시금을 전폐하고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회사로 나가지 말고 휴가를 쓴 다음에 집중하고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회사에서 한두 푼 버는 것보다 그때가 사실 돈 벌 때죠. 예. 일단 가장 기기적으로 쉬운 방법은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5% 하락했을 때가 하나 있고요. 물론 근데 그때는 이미 알트코인들이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미친 장에는 언젠가 비트코인이 더 안 오르기 시작하는데 근데 알트코인은 지들끼리 막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이제 거의 파이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때 매도를 잘 해야 됩니다. 네. 물론 그것도 최고점에서 팔기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 알트코인은 이제 막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더 이상 안 올라. 그때부터 이제 알람 딱 해가지고 예의주시하다가 그때 이제 언젠가 알트코인이 꺾이는 그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싹 팔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솔직히 저도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이게 어렵거든요, 이거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투자를 제일 못하는 친구 또는 투자에 완전히 담을 쌓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꽤 큰 돈을 알트코인에 갖다 받겠다 할 때 그때가 이제 팔고 나갈 기회가 또 한 번 옵니다. 네. 제가 원래 휴먼 인디케이터로 사용했던 그 사람은 이제 4년 동안 그런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 중급 레벨로 올라가가지고 인디케이터 자격을 버리고 이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온 사람을 찾고 있긴 한데, 근데 확실히 이제 제 근처에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걸 확실히 좀 볼 수가 있고요. 제 영상 조회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제가 느끼는 바가 많죠.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좋은 겁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고,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 얘기만 하고, 제 영상이 떡상을 하면은 제 유튜브 상황은 좋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은 더 이상 조만간 코인을 사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팔 사람밖에 남지 않은 건데 그러면 이제 장이 끝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2월 3월에 좀 그런 위기가 오지 않느냐 싶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장이 좀 빠져줘가지고 관심이 또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도 그 인디케이터 중에 하나이죠. 김치 프리미엄도 2%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좀 다시 수그러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이제 우상향 하는 건데, 그러니까 조정장 없이, 안타깝게도 비트코인과 주식 역사상 그런 장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원하는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올라가는 거죠, 물론. 네, 근데 그렇게 오진 않습니다, 장이.